안녕하세요. 저 대진대학교 엄태봉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번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조금 관련 있는 미야기현 센다이 토호쿠 대학교란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1 대지진도 직접 겪었고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좀 이제 박사 학위를 따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이 나는 게 일단 지진 당일날도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재해단어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좀 자원봉사 활동도 하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꽝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무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트든 시장이든 가서 이렇게 음식물들 같은 걸 사는데 이제 지진 이후에서는 이제 미야기현이든 어디든 일본에서 나는 좀 해산물, 생선이나 뭐 조개류 그런 거는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농산물도 조금 확실히 좀 사 먹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이제 부추가 좀 싼 게 있었어요. 전 부추를 좀 자주 먹었어요. 뭐 된장찌개든 뭐 부추 무침이든 자주 해서 먹었는데 보통 한 150엔에서 200엔을 하는데 저 멀리서 봤는데 한 89엔인가 79엔인 거예요. 와, 오늘 세일하나 보다 해서 봤는데 좀 후쿠시마산이래 가지고 결국엔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좀 건너 들은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한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물조차 마시는 게 좀 꺼림칙했던지 이제 한국 집에서 물도 공수받아서 그걸 식수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좀 이제 3.11 지진과 관련된 기억을 새록새록 더듬으면서 윤석상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윤석상 교수님의 논문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 그리고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책 결정의 한계를 검토한 논문입니다. 이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게 아니라 이 쓰나미로 인해서 망가진, 즉 이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둘러싼 논의라는 점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적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그리고 크게는 전 세계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요, 현재 일본 국내의 큰 쟁점이자 국제적인 쟁점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한 논문이기 때문에 시사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국내 현황을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논문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그 이후에 코멘트와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른 국가들이 이 삼중 수소를 제거해서 방류하는 오염수와 같이 이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를 했고 이를 방류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같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관련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 이 관련 지역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쿠시마현과 같은 경우는 현의 서쪽 지역은 오염수 방류에 크게 반대하는 반면 원전 직접 피해 지역인 동부 지역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 지역 재생, 지역 부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 어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오염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재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방사성 물질의 저장량 등에 관한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원자력 시민사회는 대형 탱크 장기 보관 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여론과 동떨어져 있고 이 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윤석상 교수님의 논문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국내 액터들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즉 지나친 결정의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본 정치의 무책임과 비민주성이 드러나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본 논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은 지나친 결정의 정치가 제가 읽어봤을 때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윤석상 교수님께서 정치학 또 정치 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지나친 결정의 정치의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는 일본 정치의 무책임과 비민주성이 나타났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나친 결정의 정치를 좀 더 부각시키면서 이 정치학적인 관점을 더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 말해지고 있는 이 지나친 결정의 정치와 달리 그 반대편에 있는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이즈미 정권 이후부터 제2차 아베 내각 이전까지 정권을 잡았었던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의 주요 원인은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이 참의원에서는 소수인 소위 이 뒤틀린 국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부터 제2차 아베 내각 이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과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 12월 말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야당들도 의석수를 크게 얻지 못하면서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중의원, 참의원에서의 다수당 차지 그리고 야당의 세력 약화를 기반으로 이 국회와 내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 자민당 내 파벌이 이전과 같이 큰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중의원 선거에서는 이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선거가 열렸는데요.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전에 뭐 7선, 8선 그렇게 다선하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 신인 정치인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는 자민당 내 파벌 세력의 약화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제2차 아베 정권기의 자민당은요. 밖으로는 중의원, 참의원에서의 다수당 차지, 야당 세력의 약화라는 상황, 그리고 당 안으로는 당내 파벌의 약화와 새로운 정치인들의 대거 등장을 통해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리드할 수 있는 큰 동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나친 결정의 정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서론에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친 결정의 정치와 같은 선례가 뭐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도 이 지나친 결정의 정치라는 현대 일본 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사례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전개하면 좀 더 정치학적인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제목도 일본 국내 정치와 지나친 결정의 정치,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를 중심으로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의 동남아 등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국내에 좀 반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의 대응 같은 것도 알게 되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일본 국가들이 이 미국이나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도 주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아시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